네, 오늘의 1위 소식입니다. 6일 지방선거 본투표가 이제 딱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서 여야 지도부는 이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위원장,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인천 개항을 해서 유세에 집중하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기도 지역에서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이다 보니까 또 여야 지도부 수도권 이렇게 집중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민주당은 정부 견제를 위해서 또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쪽으로 이 지방 권력이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 이번에 우리를 뽑아달라 이렇게 각각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일꾼을 뽑아야 하는 선거입니다. 누가 더 국민 뜻을 반영할 수 있을지, 누가 더 나은 서대문구를 만들 수 있을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 권력의 95%는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방 권력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방 권력을 잡아왔는데 뭐 잘된 거 있습니까? 자, 여야 지도부가 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이유 뭘까요? 저도 좀 궁금한데, 제가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아마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좀 몰려 있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서 이기는 자가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김종욱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유권자가 저는 많아서 이 지역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지역으로 경기도를 뽑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가 뭐 거의 1년밖에 안 된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완승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바로 보름 정도 전에 선거에서 5% 정도 이긴 상황이죠. 그러니까 5-5-2죠. 네. 서울은 5%,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앞섰고, 그다음에 경기는 이재명 후보 5%,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2%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은 뭐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만약 경기도를 민주당이 지키게 된다면 지방선거 관련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전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네. 거기에 만약에 인천까지 이재명 후보가 가 있는 인천까지 민주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저부터 민주당이 0.73%의 패배 이후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라고 국민이 판단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반대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저희 임기 초기의 지지율이 네. 낮은 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방선거까지 만약에 수도권에서 경기를 잃게 되었을 경우 앞으로 윤 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론이 먹힐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기도 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어떤 나름대로의 순탄한 진행, 또 반대로 민주당이 이길 경우에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복권을 통해서 견제론이 힘을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의 성패를 가릴 수 있는 경기도에 양당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재밌는 변수는 제가 볼 때 인천인 것 같아요. 아, 인천. 인천이 네. 어떻게 될까? 네. 예, 뭐 인천 같은 지금까지 소위 여론조사의 상황을 보게 되면 민주당이 좀 불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최근 다소 이런 좁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 인천 상황 자체가 민주당이 다 가져가게 된다면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 올 거다. 근데 만약에 두 군데를 다 지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은 완전히 호남권으로 좀 뭐 좁혀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경기도 선거가 우리가 6월 1일 날 적어도 9시, 10시, 11시까지 가장 주목해야 될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경기도와 인천을 주목하라, 김 교수님께서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도발 다음 날인 지난 13일 늦은 밤에 술을 마셨다 이런 보도를 두고 대통령의 당일 동선을 공개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지난 13일 늦은 밤 술을 마셨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 태세에 대한 국민 신뢰의 문제입니다. 논란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됩니다. 포토샵이다 아니다 논쟁 대신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당일 동선을 직접 밝히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의 어떤 안보 대응 태세를 지적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 이재명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인데 출마한 이 인천 계양을 지역에 특히 이제 지역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 뭐 대선의 연장선 같다 뭐 이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상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자체를 두고 대선 연장전이라고 얘기한 게 맞나요? 대선 연장전은 분명히 아니죠. 하지만 정치적 의미로 보자면 대선의 연장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선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다른 지역의 유세를 지원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계양에서의 접전 또 일부에서 나타나는 치열한 어떤 박빙의 열세까지도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발이 묶였다는 표현이 맞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에 어떤 큰 승부, 뭐 8월 전대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만약의 경우 이재명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이 이 지역에서 패할 경우에 그 다음에 모든 시나리오는 전부 물음표와 함께 어둠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겨야지만 본인의 모든 시나리오가 구체적인 모습을 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중이 국회 보궐선거를 훨씬 넘어서는 전국적인 관심의 선거가 된 것만은 분명하죠. 네. 지금 민주당에서 뭐 윤 대통령이 술을 마셨다, 뭐 안보 대응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데 13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마셨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늘 그 얘기했죠. 뭐 대통령 되면은 광화문에서 일과 끝나고 시민들과 소주잔 한 잔 기울이겠다. 문 대통령이 안 한 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래서 술 마시면 얼굴 좀 붉어질 수도 있죠. 술 마시는 자리에서 그 옆에 있던 그 주민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었던 것 같은데 저렇게 이제 술 마시고 하면은 어떤 시민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윤 대통령 뭐뭐 하는데 그거 잘못합니다. 똑바로 하세요. 그런 얘기 현장에서 듣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12일 날 미사일 발사하고 13일 날 술 먹었다는 얘기인데 12일 날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초대형 방사포라 해가지고 이른바 저강도 도발 그거는 대통령이 나설 일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대응은 25일 날 ICBM, SRBM 발사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대응을 했죠. LNC 직접 그 개최하고 대변인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 내고 한미 공동으로 지대지 미사일 발사하고 안보 확실하게 그날 오전에 챙긴 다음에 그날 오후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중소기업 그다음에 대기업 회장들 불러가지고 경제 챙겼습니다. 그만하면 대응 굉장히 잘한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금 야권에서도 그렇고요. 뭐 대통령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요.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6월 1일 본투표일 전 마지막 주말인 만큼 여야 모두 총력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여야 공히 승패의 가늠자로 여기는 곳, 이곳만큼은 이겨야 한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로 가보겠습니다.